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올 연말에 분위기가 확 바뀐 게 반도체도 있었지만 사실 더 아웃퍼폼했던 거는 스마트폰 부품주들이었습니다. 특히나 꼽아보자면은 디스플레이 쪽이 더 많이 올랐는데 그 안에서 내년까지도 우리가 투자 관점을 길게 볼 수 있는 것들 무엇이 있는지, 연말에 담아야 될 종목 무엇이 있는지 레몬 남자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에는 스마트폰이 더 잘 팔린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옛날에 창수사님하고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폴더블폰 이야기 했는데 창수사님은 폴더블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번에 스마트폰 바꿀 건데 그냥 기존에 쓰던 스마트폰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민수 대표님은 지금 스마트폰 시장 안에서 뭐가 핵심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올 때 보니까 쇼핑몰 검색하시던데 그게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뭐 살까? 예, 그러셨군요. 네. 스마트폰도 바꾸고 또 새로운 데서 또 쇼핑도 하시고 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저는 사과 시리즈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네. 좋은 사과 키우시고요. 네. 근데 일단 지금 변화를 보게 되면 중국의 출하량 쪽에서도 스마트폰이 개선된다라는 쪽도 일단 신호가 잡히기 시작하고 또 이제 코로나19가 완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이제 쇼티지나 이런 쪽에서 수요나 공급 모두 다 개선될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의 예측이 지금 근데 항상 연말쯤 되면 이렇게 다 좋은 예측만 나옵니다. 네. 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또 삼성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내년에 3억 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한 12.3% 그중에서 그나마 성공했다. 폴더블폰 성공했다라고 하는. 근데 유형이 그렇게 많이 뒤처지시는 분과 뭐 이렇게 얘기를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폴더블폰 관련된 쪽은. 근데 안 계시니까. 네네네. 그리고 또 애플의 아이폰은 지금 아이폰 SE3라고 나옵니다. 이게 아마 한 상반기 중에 한번 나오고 하반기에는 아이폰 14 드디어 이게 완전 풀 체인지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바꾸시려고 하나 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대감은 조금씩 나오면서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출하량도 개선되고 있고 사실 코로나19로 여러 섹터들이 피해를 봤지만 이 스마트폰 시장도 공장도 뭐 중단되고 워낙 삶이 팍팍해지다 보니까 그래 스마트폰 올해 바꿀 거 내년에 바꾸자. 신작 기다리자. 이러면서 차입을 미루신 소비자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내년에 더 잘 팔리지 않겠느냐라는 게 주요 핵심이고 그럼 그 안에서 잘 팔리는 모델이 기존의 스마트폰 모델일까요? 폴더블폰 모델일까요? 일단 써보신 분들과 안 써보신 분들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제가 직접 사려고 하다가 네. 아이들이 하도 난리여서 아이들만 사줬습니다. 폴더블폰이요? 네, 폴더블로 이렇게 열리는 거죠. 네. 보다 보니까 의외로 제가 드는 생각은 주머니에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열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일단 지금 그리고 최근에 주변에 지하철 타서도 유심히 보게 되면 많이 바꿔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많이 쓰시는구나라는 쪽에서 이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거의 뭐 월 100만 대씩 팔리는 게 이런 효과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도 이제 내놓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지금 두 종류가 내놨는데 오포에서 Find N 이름은 멋있네요. N이다 보니까 N자처럼 이렇게 되나 보죠. 네. 그리고 또 화위에 P50 이런 쪽으로 P50은 완전히 따라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사각형, 직사각형이 폴더블폰이면 여기는 원형 두 개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좀 촌스러워, 그만하고요. 네, 근데 여기서 봤었을 때 또 삼성이 오늘 또 공개한 거, 뭐 특허 출원했다고 공개한 거 보다 보니까 3등분이 돼서 이제 3번 접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폴드, 아웃폴드를 모두 다 겨루면서 나오는 스마트폰을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인폴딩보다 아웃폴딩이 어려운가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는 많겠지만 또 인폴딩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화면 입장으로 보게 되면 아웃폴딩은 이렇게 접혀서 바깥쪽으로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마모나 아니면은 스크래치는 이 바깥쪽이 더 많다 보니까 오히려 힌지나 관련된 내구성뿐만 아니라 어떤 화면과 관련된 쪽의 내구성은 훨씬 더 정교하고 좋아된다고 보는 게 이쪽이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둘 다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런 하드웨어와 관련된 쪽에서 중국도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붙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네. 폴더블폰이 진정한 강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해야 될 게 그거라고 생각됩니다. 소프트웨어 측면들. 즉 폴더블 폰에서만은 쓸 수 있는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딱 만들어서 이게 쓰고 싶으면 우리 폴더블 폰을 사라라고 하는 전략적인 변화도 한번 같이 가져가야 가장 좋지 않을까요? 살짝 아쉽습니다. 살짝 아쉽다. 근데 이 시장에 중국까지 뛰어들면서 뭐 중국이 국내 기업들을 딱 타겟하고서는 노이즈 마케팅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확실히 폴더블 폰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있다. 단순히 매니아층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소비자들이 선택의 영역으로 폴더블 폰을 넣고 있다라는 걸 저희는 확인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드님들이 쓰는 거, 자녀분들이 쓰는 거 보셨으니까 네. 이 폴더블 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냥 일반 스마트폰하고 확실히 차별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부품들 또 기능 무엇이 있을까요? 예전에 그 모토로라에서 나왔던 스타텍인가요?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네. 네, 거기서도 딸깍딸깍 이 접히는 맛, 요 닫히는 맛 때문에 많이 썼었죠. 맞아요. 네, 근데 거기 나왔었을 때 보통 보면은 접힐 때 들어가는 게 접히는 부분에 딱딱 맞춤 들어간 게 힌지라고 힌지. 그러죠. 네, 그게 이제 KH 바텍이 많이 했었고 거기다가 내장 힌지라고 하는 파인 테크닉스가 또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들이었고 또 당연히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OLED 쪽 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강화 유리 쪽에서 대체할 수 있는 투명 PI 필름 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와 함께 또 들어가는 하드 코팅 소재, 세경 하이테크가 또 강점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게다가 또 폴더블 폰에 특화된 FPCB 이쪽은 기존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좀 더 닫히고 열리고 하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FPC다 보니까 어떤 충돌도 좀 적어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BH라든가 인터플렉스 이런 쪽으로도 얘기가 관련주로 많이 거론되고 있죠. 네. 힌지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접혀야 되니까 네. 디스플레이 쪽 이야기하면서 FPCB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폴더블 폰에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네. 폴더블 폰 아니어도 모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공통점은 또 카메라잖아요. 그렇죠. 그럼 카메라 모듈 관련주에 대해서는 보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써부터 봤어야 됐죠. 주가도 많이 올랐고. 네. 그래서 많이 올라온 상황 쪽에서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만 한정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지금 쓰시는 것도 카메라가 4개죠. 네. 네, 쿼드. 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 21 울트라인가요? 갤럭시 S21 울트라에서는 펜타 네. 5개. 뭐 이렇게 놀라시나요? 아, 그래요? 그렇게나 네, 많아요? 다 나온 거죠. 3개가 큰 거, 2개가 작은 거. 뒤쪽에 후면에 그렇게 달려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또 앞에도 하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총 달린 거면 뭐 6개가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카메라 대수 자체도 일단 늘어난다라는 쪽이고 아마 지금 아이폰 이번에 나오는 14, 14에서도 거의 그렇게 5대 정도가 얘기가 되고 있는 마당에 이제 이런 변화 쪽에서 또 중요한 게 시장에서는 폴디드 줌이란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폴디드 줌이 뭐냐면은 혹시 그 잠망경 아시나요? 잠만경이요? 잠망경. 네. 잠만경. 이게 뭐냐면은 물속에서 보면은 바깥을 볼 수 있게 이렇게 거울이 2개가 달려서 여기 보고 여기 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빛의 굴절을 통해서. 그 얘기가 그렇게 어려웠군요. 죄송합니다. 예. 네. 빛의 굴절. 네. 네. 그 시스템을 이용한 게 이 폴디드 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폰 중에서 뭐 갑툭튀라고 그러죠. 갑자기 튀어나온 이런 카메라보다 이 폴디드 줌을 통해서 뭔가 압축되고 또 이제 좀 편편한 이런 모듈을 만들 수 있다는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대표적으로 옵트로텍 같은 경우도 거기 들어가는 프리즘이 또 필수적이다라는 쪽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또 지금 잠잠했던 TOF죠. 네, 타임 오브 플라이트 이쪽 같은 경우는 일단 카메라 2개를 통해서 깊이와 그러니까 센싱이라고 그럽니다. 3D 센싱. 그래서 이 깊이와 넓이를 모두 다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애플 쪽에서 이제 쓰기 시작하고 삼성도 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또 아직은 잠정적으로 중단돼 있죠. 네. 네, 그런 쪽에서 채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이쪽은 AR, VR 기기 쪽에서는 또 채택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게 왜냐하면 사물들을 그대로 또 확인해서 바로 구현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변화도 또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도 이쪽도 앞으로 카메라의 또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여기서 오늘의 탑픽 종목을 들어보기 전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스마트폰 부품주를 내년을 위해 사는 게 좋을지 정말 내년에 판매량이 늘어난다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건지 산다면
뭐 저도 지금 스마트폰이 있지만 이 카메라를 살지 디스플레이를 살지 아니면 폴더블을 살지 아니면 애플주를 살지 삼성전자 관련주를 살지 뭐가 좋을까요? 네, 뭐 이렇게 많습니까? 그냥 많더라고요. 네. 스마트폰을 하나 사시죠. 하나 사시고 네. 결정을 하시는데 이제 지금 관련된 쪽에서 일단 어차피 지금에서 1월 달까지 나갈 때는 IT 부품주나 전통적으로 강했던 상황들이고 아마 또 CES 2021 때 그 정도까지는 2022죠. 예,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런 모멘텀들이 연결돼서 나올 텐데 그 이상으로 가기는 아직은 좀 모를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1월 중반까지는 가져가도 되겠다. 하지만 또 그때쯤 많이 오르게 되면 차익 매물하고 또 약간 복잡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 흐름들은 끌고 가시되 타이밍은 탄력들이 더 강한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이왕이면 카메라 쪽은 그래서 내년에 대해서는 기대감은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그냥 PCB가 아니라 네. 한 단계 앞선 어떤 메모리 기판 관련된 PCB 쪽은 더 계속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판 네. 그리고 카메라 쪽 꼽아주셨고요. 지금 이 상승을 내년 1월까지는 그래도 더 두고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뭐 한 해 동안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일단은 1월 중순까지는 더 상승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이 많고 많은 스마트폰주 안에서 네. 어떤 종목을 최애 탑픽으로 꼽으시겠습니까? 네, 좀 덜 간 것 중에서 예전에 뜨거웠지만 지금 뒤늦게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게 폴더블 관련된 쪽이 DKT라고 생각이 됩니다. DKT요. 예, 그래서 영어로 DKT. 네, 뭐 이게 다된이네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강점이 있는 게 표면 실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PC 제가 보통 얘기하는 FPCA라고 하는 쪽에서 거기서 바로 그 위에 칩이 들어가면서 납땜을 바로 해서 납땜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네, 하지만 이런 쪽을 바로 표면에 바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폴더블 쪽에 많이 쓸 수 있고 앞으로 이쪽이 좀 더 고급화된 스마트폰 쪽에서는 쓸 수밖에 없는 기술들이다라고 했었을 때 아마 기대감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한 2018년도부터 실적이 조금씩 가팔러지면서 확장세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좀 더 기대감이 높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지금 가격대 부근에서 이제 살짝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재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는지 여부들도 지켜볼 상황이죠. 하지만 충분히 실적 변화 나오게 되면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1차로는 지난 고점대 부근이 위치하고 있는 19,000원대 그리고 목표가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5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KT는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 FPCA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목표 주가 19,000원, 손절가 12,500원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이 종목을 스마트폰 부품 내에서의 탑픽 종목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김민수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